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MX입니다. 지금 S&P 500은 이제 4060을 찍어주면서 하락 트렌드 채널을 약간 뚫고 올라와 주었는데요. 주가가 4110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이러한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의 패턴은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와주게 되었습니다. 차트 분석인 만큼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크로 데이터를 매일 관찰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장이 올라와 주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편안하게 미국 주식은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을 여러 번 나눠서 꾸준히 영원히 분할 매수를 계속 하세요라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이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말이 분할 매수지 너무 잘게 분할 매수라면은 수익이 너무 적은 나머지 투자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그릇 이상으로 과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10만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만원을 10번으로 쪼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영원히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지 않고 그나마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제시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만약 제가 제시해드리는 데이터가 불합리적이라거나 맞지 않거나 한다면 저한테 더 합리적이고 걸맞은 데이터와 함께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데이터를 보시고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를 잘 이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저는 주식을 비싸게 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특정한 주식을 놓칠지언정 제가 힘들게 번 돈을 과하게 비싸져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사서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죠. 굳이 그런 주식들을 바라보지 않아도 원유 기업들처럼 저평가인 기업들은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테슬라가 이렇게 PE 멀티플 336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테슬라가 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다는 의미는 물을 타도 의미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싸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2021년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테슬라의 수량을 모으셨던 분들은 지금 테슬라의 물을 타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나머지 분할 매수를 해봤자 평단가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분할 매수를 정말 촘촘히 잘해서 하셨다면 지금 물을 타도 의미가 있겠지만 테슬라는 종목 하나만을 대상으로 정말 큼지막하게 모아나가셨던 분들은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가가 비쌀 때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게 되면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S&P 500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지금 17.87인 18에 가까운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3년에 S&P 500 earning per share가 하락하는 도중에 이렇게 멀티플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earning per share 대비해서 앞질러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주가는 분자의 위치에 있고 분모에 있는 earning per share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18의 PE 멀티플은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은 이렇게 8월달과 12월달에 S&P 500이 약 18의 PE 멀티플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줘 왔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싸냐 비싸냐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진 않죠.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1995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이 PE 멀티플 18대가 거래가 되었던 적은 1997년부터 이렇게 2001년이고 2019년 말기부터 2022년 겨울까지로 누가 봐도 버블인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던 PE 멀티플이었습니다. 물론 주가는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치 투자로서 제 원칙에 따라서 비싼 값을 주고 주식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이 18의 PE 멀티플 아래에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 저 혼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만큼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유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제 의견과 앞으로의 전략 또한 자유롭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3.87%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54%의 수익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등 빅테크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쉐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단순히 PE 멀티플에서 그치지 않고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이자 대비해서 보았을 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PE 멀티플이 약 18인 만큼 5.69%가 나옵니다. 100을 PE 멀티플로 나누면 나오는 값이고요. 10년 금리가 지금 약 3.43% 정도 합니다. S&P 500의 기대 수익률인 이 5.69%에서 10년 국채금리인 3.45%를 빼면은 이 두 개의 값의 스프레드가 나오고 그것은 약 2.25%가 나옵니다. 여전히 S&P 500이 10년 국채금리 대비해서 2.25%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과연 투자들이 단 2.25% 정도의 초과 기대 수익률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와 2008, 9년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보시면요. S&P 500의 기대 수익률과 10년 국채금리의 차이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8%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의 스프레드는 7%대였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위기가 컸을 때는 S&P 500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나머지 PE 멀티플이 18 아래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 10년 국채금리 대비해서 이렇게 4에서 8% 이상의 리턴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채권 대비해서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았으니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스프레드는 이렇게 하락해 나간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미 그 스프레드가 2.25%에 와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히 떨어졌다면 최소점이 아니라 이렇게 4, 5% 이상은 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나머지 PE 멀티플은 18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대 수익률은 5.69%가 되었으며 10년 국채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러한 2.25%의 스프레드를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S&P 500의 기대 수익률과 10년 국채금리 간의 별 차이가 없다면 당일 투자들은 주식 대신 확실한 리턴을 보장하는 채권을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008년 때처럼 올라가면서 스프레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은 적어도 저평가는 아닌 것입니다. 비싸게 사지 않는 것은 제 원칙이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조금 리스크를 걸고 싶으시면은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I의 지표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월달의 CPI 컨센서스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CPI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강철과 구리, 럼버, 그리고 에너지의 값이 오르든 말든 이렇게 컨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월 14일날 만약 이러한 컨센서스가 나왔고 2022년 12월 CPI 결과인 6.5%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시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CPI 데이터는 이러한 모습인데 만약 CPI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반영된 부분에 착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데이터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만약 투자를 앞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계속 20년 동안 분할 매수를 해나가실 예정이시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1929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시기가 되었든 간에 20년을 투자했을 때 기업이 상폐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마이너스가 된 적은 통계상 0%입니다. 즉 20년 동안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계좌는 기업 플러스가 되어 있을 것이니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